오늘 제가 드려드릴 이야기는 중학교 동창회를 앞두고 계셨던 68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평소 곱게 늙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눈가주름과 푹 꺼진 볼살 때문에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고 자면 수십만 원짜리 영양크림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동창회나 친구들에게 아직도 피부가 좋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밤 어르신은 마치 팩을 하듯이 바세린을 얼굴에 하얗게 덮어 씌우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가워서 비명을 지르실 뻔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양볼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좁쌀 같은 뾰루지가 이마와 턱을 뒤덮고 있었죠. 예뻐지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셔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박영숙 어르신처럼 좋다는 건 무작정 따라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가려워서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심각한 피부 건조증을 앓고 계십니다. 10명 중 7명은 밤마다 등을 긁거나 팔다리가 당겨서 잠을 설치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몸의 구조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우리 피부를 윤기나게 지켜주던 기름 공장인 피지선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또 20대 때는 한 달이면 뚝딱 만들어지던 새 피부 세포가 60대가 넘어가면 45일이 지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를 지키는 장벽이 얇아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박영숙 어르신이 사용하신 바세린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바세린은 현존하는 보습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무려 98%의 수분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를 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흙담에 무작정 시멘트만 들이붓는다고 튼튼한 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얇아진 어르신들의 피부에 무조건 바세린을 덮어 씌우는 건 독을 바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박영숙 어르신이 겪은 끔찍한 피부 트러블을 잠재우고 다시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되찾게 해드린 저만의 처방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비싼 시술이나 약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바세린을 활용하되 바르는 순서와 방법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명 수분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시면 여러분의 피부 나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를 서서히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절대 바짝 마른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보통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아내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시죠. 박영숙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얼굴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셨죠. 그런데 이건 쩍쩍 갈라진 가뭄 든 논바닥 위에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우리 피부의 원리를 알면 이게 왜 위험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물탱크가 아닙니다. 바세린은 이미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일 뿐입니다. 빈 물병의 뚜껑을 아무리 꽉 닫아봤자 그 안에 물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위에 기름막인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피부는 숨도 못 쉬고 속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번들거려 보이지만 속은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속 건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기능성 주름 개선 화장품과 바세린을 섞어 바르지 마십시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비싼 주름 개선 화장품인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그 효과를 높이겠다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셨습니다.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겠죠? 하지만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은 피부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흡수되고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야 하는데요. 바세린이라는 강력한 밀폐막으로 덮어버리면 이 독한 성분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강제로 쑤셔 넣어지게 됩니다. 마치 매운 고추장을 상처 부위에 억지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니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되고 얼굴이 벌겋게 붓고 껍질이 벗겨지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겁니다. 바세린은 순한 보습제와 짝꿍이지 독한 기능성 화장품과는 상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발뒤꿈치에 하얀 각질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바세린을 바르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면 그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까지 신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무좀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곰팡이균에게 따뜻한 보일러를 놔주고 최고급 온실을 지어주는 셈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발뒤꿈치 각질 중 상당수는 각화형 무좀이라는 곰팡이 질환입니다. 간지럽지도 않고 물집도 없어서 그냥 굳은 살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는 축축하고 따뜻한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좀균이 있는 발에 바세린을 바르고 밀폐해버리면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바세린을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고 오히려 발바닥 피부가 더 두꺼워지고 하얀 가루가 날린다면 그건 건조한 게 아니라 곰팡이가 살판난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 양쪽이 똑같이 건조하면 단순 건조증일 확률이 높지만 한쪽 발만 유독 심하거나 발톱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다면 그건 무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바세린을 바를 게 아니라 무좀약부터 바르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마른 논에 비닐 씌우지 않기, 독한 약 위에 덧바르지 않기, 곰팡이에게 온실 지어주지 않기.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피부 재앙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발라야 바세린이 기적의 크림이 될 수 있을까요? 박영숙 어르신의 피부를 되살려낸 그 비법,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발뒤꿈치에 바세린 바르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도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박영숙 어르신의 피부를 일주일 만에 진정시키고 한 달 만에 윤기나게 만든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분 샌드위치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사이에 햄과 치즈를 넣고 덮는 것처럼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둬버리는 원리입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밑간 작업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욕실을 나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질러서 물기를 다 닦아내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 마른 스펀지보다 젖은 스펀지일 때 영양분을 더 잘 빨아들입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서 흐르는 물방울만 걷어내십시오. 손으로 만졌을 때 얼굴이 약간 축축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3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그 상태가 바로 바세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최적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속 재료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성분을 바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비타민 B3입니다.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에 가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간 로션이나 앰플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싼 명품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이 성분일까요? 우리 피부 장벽을 벽돌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벽돌 사이를 메우고 있던 시멘트가 다 부서져서 벽이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바로 이 시멘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이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를 뿜어내서 무너진 벽돌담을 단단하게 다시 세워줍니다. 게다가 레티놀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서 피부가 얇은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에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속당김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뚜껑 덮기입니다. 이제 주인공인 바세린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양과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듬뿍 떠서 문지르시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바세린은 쌀알 한 톨 크기만큼만 덜어내십시오.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덜어낸 바세린을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에 놓고 비벼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꾸덕꾸덕하던 바세린이 기름처럼 투명하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때 얼굴에 문지르지 마시고 도장 찍듯이 꾹꾹 눌러주시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눈가, 입가, 그리고 유독 건조한 뺨 부위에 손바닥을 지그시 갖다 대고 눌러주세요. 마치 얇은 코팅막을 한 겹 입힌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앞서 발라둔 수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밀봉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 샌드위치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잠깐, 얼굴 말고 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발 뒤꿈치나 팔꿈치 내 얼굴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우레아 크림이 정답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우레아 크림을 파는데 10% 정도 함유된 제품을 고르십시오. 우레아는 딱딱하게 굳은 각질을 녹여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연육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을 씻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레아 크림을 먼저 듬뿍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세요. 우레아가 기를 터주고 바세린이 문을 잠가주면 아무리 두꺼운 굳은 살도 보들보들한 아기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기를 남기고 바르는 게 어색해서 찝찝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딱 3일이 지나자 놀라운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땡겨요.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가 매끄러워졌어요. 라고 말이죠. 붉게 뒤집어졌던 피부가 진정된 건 물론이고 일주일 뒤에는 친구들이 얼굴에 뭐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물기 남기기, 영양 채우기, 바세린으로 덮기. 이 3단계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바세린을 꺼내서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은 바르는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 디테일한 실전 루틴과 여러분이 바세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들 바로 다음 파트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아셨으니 이걸 하루 일과표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바르시다가 화장이 밀려서 고생하셨거든요. 바세린은 아침과 저녁의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세안은 비누나 폼 클렌징을 쓰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씻어주세요. 밤새 나온 약간의 기름기는 내 피부가 만든 천연 보호막입니다. 이걸 굳이 박박 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만 씻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린 뒤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 로션을 바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아침 바세린은 방패입니다. 바깥의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번들거려서 보기에 좋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이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바세린 양을 쌀알 반톨만큼만 쓰셔야 합니다. 아주 극소량입니다. 이걸 손바닥 전체에 비벼서 아주 얇게 펼친 다음 얼굴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세요. 누르는 게 아니라 스치듯이 코팅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피부가 당기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뽀송뽀송해 보입니다. 반면에 저녁 루틴은 대공사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피부를 복구하는 시간이죠. 저녁 샤워 후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발뒤꿈치나 무릎, 팔꿈치에는 우레아 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넉넉히 덮어주세요. 얼굴에도 아침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쌀알 2톨 정도 양을 녹여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 이불에 묻지 않도록 흡수될 시간을 30분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에는 면 양말을 꼭 신고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아기 발처럼 보드라워진 내 발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슬그머니 꺼내시는 궁금증 3가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은데 바세린 바르면 여드름 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만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여드름이 잘 나거나 코 주변에 기름이 많이 낀다면 그 부위인 T존은 피해서 바르세요. 대신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해서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 U존에만 부분적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바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안티프라민이라고 초록색 통에 든 연고가 있는데 바세린이랑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거 발라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티프라민이나 호랑이 연고 같은 제품은
바세린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멘톨이나 캄파 같은 파스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근육통 있을 때 시원하라고 넣은 성분이죠. 이걸 건조해서 갈라진 얼굴이나 상처난 피부에 바르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엄청나게 따갑고 자극이 심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보습용으로는 반드시 100% 퓨어 바세린이라고 적힌 제품만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술이 터서 바르는데 자꾸 먹게 돼요. 이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입술에 바세린 바르시고 말씀하시다가 혀로 핥아드시는 경우가 많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했지만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정제한 안전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립밤으로 쓰는 제품의 주 원료도 대부분 바세린입니다.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립밤 정도로 바르다가 조금 먹는 것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술에는 바세린만큼 자극 없고 효과 좋은 보습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듬뿍 바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침엔 얇게 방패막, 저녁엔 두껍게 영양막, 그리고 파스 냄새 나는 연고 말고 진짜 바세린 쓰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딱 작심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해보면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글자가 가득 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미용법이 아닙니다. 내 몸의 방어막인 피부 장벽을 지켜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생존 지식입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은 냉장고 문에 적어두고 매일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바세린은 마른 논이 아니라 젖은 땅에 바르는 겁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에서 3분 안에 바르셔야 합니다. 물기가 없으면 바세린도 없습니다. 둘째, 무조건 섞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레티놀 같은 독한 성분이나 파스 냄새 나는 연고는 절대 바세린과 섞지 마십시오. 대신 얼굴에는 순한 시멘트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몸에는 각질 녹이는 우레아를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샌드위치 공법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무좀균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발뒤꿈치가 갈라진다고 무작정 바르기 전에 내 발에 곰팡이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무좀 치료부터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박영숙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수분 샌드위치 공법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중학교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영숙아, 너 요즘 무슨 시술 받았니? 얼굴이 왜 이렇게 팽팽해? 어르신은 그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 바를 때보다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 바른 지금이 훨씬 더 빛난다고 말입니다. 어르신이 정말 기뻤던 건 주름이 좀 펴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부를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는 건 서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가려움과 통증을 참으며 늙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 있다면 여러분의 70대, 80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윤기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피부 관리를 못한다는 건 이제 핑계입니다. 우리 집 화장대 구석에 굴러다니는 바세린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욕실 문을 나서기 전에 물기를 남겨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속 시원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촉촉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